어떤 독한 놈들이 이 핏덩이를. 동지 섣달 눈보라 몰아치는 박달재. 장날이라 산에 올랐던 절름발이 엿장수가 얼어 죽어가던 아기를 주웠습니다. 아기의 품에는 용문양이 새겨진 붉은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 칠성의 집안에 든 순간부터 범상치 않더니 7살이 되던 해에 온 마을을 뒤집어 놓는 기막힌 재주를 드러냈습니다. 소금 가만히 쏟아지는 소리만 듣고도 무게를 척척 맞추고 수천 냥 오가는 장부를 문 한 번 안 보고 줄줄 외워버리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절름발이 몸으로 장터를 구걸하듯 누비면서도 정작 제 배는 냉수로 채우며 남의 자식을 금쪽같이 키워낸 바보 같은 사내. 과연 칠성은 제 목숨과 맞바꿔 키운 이 귀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폭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주와 제천을 잇는 험준한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천등산 박달재, 동지 섣달이면 칼바람이 뼈를 후벼 파는 죽음의 길이었지요. 그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 사내가 절뚝절뚝 걸어가고 있었어요. 52해를 넘긴 엿장수 칠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마름에게 모진 매질을 당해 왼쪽 다리가 반쯤 굳어버린 남한강 목개나루의 토박이 엿장수였지요. 뱃사공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엿장수 칠성이라 불리며 천대받는 처지였답니다. 헉, 헉. 칠성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해진 무명 집신 사이로 눈이 들어와 발가락을 적셨고 그것이 체온에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얼어붙어 발을 조여왔어요. 마치 쇠꼬챙이로 발등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었지요. 엿판을 짊어진 어깨의 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엿판 안에는 정월 대보름장에 팔려고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엿가락들이 가득했거든요. 빌어먹을. 목개 장날은 이미 파했겠구만. 칠성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에 발이 묶여 장날을 놓쳐버린 것이었어요. 한 달 벌이가 날아간 셈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끄러운 빙판을 밟은 칠성의 불편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잃은 칠성은 엿판과 함께 눈 구덩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엿가락들이 흩어졌어요. 아이고. 칠성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깨진 엿가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칠성은 그대로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흰 눈송이들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어요. 천지신명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슈.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50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손가락질 속에 살아왔습니다. 장가 한 번 못 가보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는 팔자였어요.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저만치 선앙당 돌무더기가 보였어요. 오색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칠성은 그 음산한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무더기의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품 속에서 식은 주먹밥을 꺼내 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가 된 주먹밥이었지요. 칠성은 그것을 눈 위에 내던졌습니다. 먹고 살아서 못할 것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추루이가 온몸을 감싸 안았고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앙. 바람 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헛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는 끊기지 않고 선앙당 뒤편 바위 틈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분명 짐승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칠성은 산짐승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지요. 엿가위를 꽉 움켜쥐고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기어갔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바위 틈 사이 뭔가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것이 보였어요. 붉은 비단 포대기였습니다. 이 산중에 웬 비단이람. 칠성이 조심스럽게 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을 보고 칠성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의 눈썹과 속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들썩였지요. 엄마야, 사람이여. 칠성이 기겁하며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이 아이는 그대로 얼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포대기 안쪽에서 묵직한 것이 툭 떨어져 눈 위에 박혔어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옥놀이개였습니다.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보통 물건이 아니었지요. 칠성은 본능적으로 놀이개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긴장된 눈빛이었지요. 어떤 독한 놈들이 이 핏덩이를.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칠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자신은 홑겹 적삼만 남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슴팍에 품자 아기의 차가운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칠성은 아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고 싶다던 마음이 싹 사라졌지요. 살려야 한다. 칠성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어요. 빈 여파는 산속에 버려두고 오직 아기만 품에 안은 채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지요. 품속의 아기가 칠성의 심장 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멀리 산 아래 남한강 목계나루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불빛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걸어갔어요. 그날 밤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핏덩이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목숨을 건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칠성의 뒷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밤 칠성은 죽으림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계나루 강변, 갈대숲 사이에 숨어있는 허름한 토담집이 그의 보금자리였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흙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요. 남들 눈에는 그저 거지구리였지만 칠성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찬 기운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문풍지가 다 찢어져 황소바람이 거침없이 방 안을 휘젓고 있었거든요. 칠성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품속의 아기를 아랫목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뛰어가 마른 갈대를 한 움큼 쥐어 아궁이에 집어넣었지요. 부싯돌을 부딪혀 불을 붙이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부채질을 하니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상태를 살폈어요. 파랗게 질렸던 입술의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강변의 갈대숲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고프지. 하지만 칠성에게는 아기에게 먹일 젖이 없었습니다. 50평생 호라비로 살아온 사내에게 젖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칠성은 다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옆집에는 뱃사공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젖먹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칠성은 알고 있었지요. 칠성은 대문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젖 좀 얻을 수 없겠습니까? 문이 열리더니 뱃사공의 아내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총각 주제에 왜 내기야? 남사스럽게. 뱃사공의 아내가 칠성의 발 앞에 침을 뱉었어요. 칠성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아기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꼴 좋다. 애는 어디서 훔쳐왔어. 당장 꺼져.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른 집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흉년에 내 자식 먹일 젖도 없어. 꺼져. 미친놈 아냐? 총각이 웬 젖동량이야. 문전박대였습니다. 칠성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부엌을 뒤져 쌀뜨물이라도 끓여보았어요. 식힌 쌀뜨물을 아기 입에 흘려 넣었지만 아기는 삼키지 못하고 다 흘려버렸습니다. 칠성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고개가 축 늘어지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어요. 칠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미친 듯이 방 안을 두리번거리던 칠성의 눈에 구석에 굴러다니던 갱엿 덩어리가 들어왔어요. 장에서 팔다 남은 주먹만 한 엿덩어리였지요. 그래, 이거라도. 칠성은 솥에 물을 붓고 엿을 넣어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엿이 녹아내리면서 달콤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어요. 칠성은 엿물이 미지근하게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숟가락이 없었어요. 그릇도 변변한 게 없었지요. 칠성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엿물을 찍어 아기의 입술에 발랐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가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아기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칠성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먹는다, 먹어.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가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지요. 칠성은 밤새도록 손가락에 연물을 찍어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불어터지도록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똥이 트기 전 아기가 마침내 곤히 잠들었습니다. 칠성은 아기를 아랫목에 눕히고 품에서 숨겨왔던 옥놀이개를 꺼냈어요. 호롱불에 비춰보니 붉은 옥에 새겨진 용문양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너는 귀한 집 자식 같은데 이 못난 놈 만나 고생이다. 칠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기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칠성은 문득 서러워졌습니다. 무능하고 가난한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지요. 아침 햇살이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은 아기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칠성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베네치시였지요. 그 웃음에 칠성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너는 내게 굴러온 복덩어리다. 이름은 복동이다. 칠성이 우렁차게 선언했어요. 그날부터 칠성은 아기를 등에 업고 장터를 누볐습니다. 엿판을 메고 철커덕 가위를 울리다가도 아기가 울면 얼른 달래주었지요. 강가에서 기저귀를 빨다가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칠성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뱃사공들이 수군거렸어요. 칠성이 저놈 애 키우더니 사람 됐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핏덩이였던 복동이 어느새 7살 소년이 되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엿가위를 닦아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었지요. 칠성이 절뚝거리며 장터에서 돌아오면 복동은 대문 밖까지 달려 나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리 많이 아프지? 내가 주물러 줄게. 복동이 작은 주먹으로 칠성의 다리를 꾹꾹 눌러 주었어요. 칠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부자는 마주 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나눠 먹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넘쳐났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목깨나루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큰 장터였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전국의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소금배, 쌀배, 생선배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뱃사공들의 구성진 뱃노래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어요. 이어차, 이어차. 인부들의 함성 흥정하는 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장터 한 구석에 칠성의 엿좌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7살 복동이 좌판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고요했지요. 하지만 복동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장터의 온갖 소리들이 복동의 귀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쿵, 쿵, 쿵. 나루터 쪽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금배에서 인부들이 가마니를 내리는 소리였지요. 복동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버지, 저 배에는 소금 가마니가 50개 실렸어. 칠성이 피식 웃었어요. 에이, 설마. 내가 어떻게 알아? 바로 그때 나루터 검수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금 50가마 입고요.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확히 50가마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뱃사공 하나가 호기심에 다가왔지요.
허허, 꼬마야. 그럼 내 주머니엔 엽전이 몇 개게? 뱃사공이 허리춤의 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7냥 서푼이요. 뱃사공이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를 열었어요. 엽전을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뱃사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확히 7냥 서푼이었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마가 뭐야? 귀신이 씌었나? 그때 생선 장수 할머니가 조기 꾸러미를 바닥에 탁탁 패대기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싱싱한 조기를 고르는 중이었지요. 복동이 그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 조기 상했어요. 소리가 퍽퍽해요. 할머니가 벌컥 화를 냈어요. 이 녀석이 멀쩡한 생선 흠을 잡아. 하지만 손님이 조기배를 갈라보자 시커먼 내장이 드러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복동의 소문은 목계나루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가리켜 목계의 귀신이라 불렀지요. 칠성은 아들의 재주가 신기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화를 부른다는 것을 50평생 몸으로 겪어왔거든요. 며칠 후 쌀가게 김씨가 칠성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칠성이 외상장부가 도무지 안 맞아. 내 아들이 셈에 밝다던데 좀 봐줄 수 있겠나? 복동이 장부를 펼쳐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대보름에 쌀 2섬, 그저께 보리 1말, 엊그제 좁쌀 5돼. 총 단량입니다. 김씨가 장부와 대조해 보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세상에, 내가 내 장부보다 정확하구나. 김씨는 고맙다며 쌀 한 되박을 안겨주었습니다. 복동이 쌀자루를 안고 칠성에게 달려왔어요. 해맑은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흰 쌀밥 해먹자. 하지만 칠성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칠성은 복동을 앉혀놓고 엄하게 타일렀어요. 복동아, 재주를 너무 뽐내면 탈이 난다. 앞으로는 좀 숨기고 살아라. 복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나는 아버지가 다리 아파서 일 덜 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 말에 칠성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칠성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미안하다. 못난 아비라 미안하다.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있을 때 목계나루 반대편에서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목계나루의 상권을 틀어쥐고 있는 거상, 변객주의 저택이었어요. 60을 넘긴 변객주는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탐욕스러운 노인이었지요.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하인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터샘이 빈틈없다던데 누가 하는 짓이냐? 하인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엿장수 아들놈이 귀신같이 계산을 해준답니다. 목계의 신동이라 불린다고 하옵니다. 변객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지요. 호, 그래. 내 이중장부를 정리할 놈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변객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기 흐르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하인들을 대동해 장터로 나섰습니다. 한낮의 장터는
여전히 북적거렸어요. 변객주의 행렬이 지나가자 상인들이 허리를 굽히며 길을 비켜주었지요. 목깨나루에서 변객주는 하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변객주의 행렬이 칠성의 엿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좌판 위로 드리워졌어요. 칠성이 고개를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객주 어른이 여긴 어인일로.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객주는 칠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음흉한 목소리였어요. 복동은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로 재빠르게 숨었지요. 변객주가 허리춤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변객주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번졌어요. 철커덕. 변객주가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칠성의 엿판 위에 내던졌습니다. 엿가락들이 와르르 흔들렸지요. 장터의 소음이 일시에 멈췄어요.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내 평생 엿 안 팔아도 된다. 아이를 내게 넘겨라. 변객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퍼렇게 날이 서 있었어요. 칠성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엽전 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평생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이었어요. 하지만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스르르 밀어냈습니다. 나으리, 물건을 사시려면 돈을 내시고 사람을 사시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변객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기름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천한 엿장수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변객주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회유했습니다. 양자로 드리겠다는 거다. 내 밑에서 일하면 이 녀석도 언젠가 거상이 될 수 있어. 무능한 엿장수 밑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복동이 칠성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나 안 가. 싫어. 칠성이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으셨지요? 내 자식이 싫다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변객주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어요. 칠성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칠성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지요. 내 놈 다리 하나 더 부러져야 정신 차리겠냐? 숨통이 조여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칠성은 눈을 부릅뜨고 대항했습니다. 죽여도 못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 놔줘. 복동이 변객주의 팔뚝에 매달려 이빨로 힘껏 깨물었어요. 변객주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 독한 것들. 변객주가 칠성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칠성의 엿판이 뒤집어졌어요. 정성 들여 만든 엿가락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지요. 변객주가 흙 묻은 엿을 짓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엿이 깨지는 소리가 칠성의 가슴을 찔렀어요. 두고 보자. 제 발로 기어오게 해주마. 변객주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상인들이 칠성에게 달려왔어요. 칠성아, 도망가라. 변객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칠성이 찢어진 옷깃을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요.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히 잠든 복동의 얼굴을 바라보며 짐을 싸야 하나 고민했지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는 멀리 도망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변객주의 저택에서는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변객주가 사병대장을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흉악하게 생긴 왈패 두목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놈 집을 털어라. 약점이 될 만한 건 다 가져와. 사병대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둠이 내린 목깨나루. 몽둥이를 든 사병들이 칠성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어요. 칠성의 토담집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지요.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옥놀이개를 확인하고 다시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지요. 아버지, 잠꼬대하는 복동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칠성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집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칠성의 귀가 쫑긋 섰지요. 엿가위를 손에 꽉 쥐고 방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우직근. 문이 박살나며 사병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병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우르르 밀려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지요. 객주 어른의 명이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사병 대장의 고함이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칠성은 잠에서 깬 복동을 품에 끌어안고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어 보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가난한 살림살이가 마당으로 내던져졌어요. 이가 빠진 밥그릇, 누더기 이불, 때가 낀 솥단지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병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거지굴이 따로 없구만. 그때 한 사병이 칠성의 옆판을 발견했어요. 7년 동안 밥벌이를 해온 칠성의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짝. 몽둥이가 옆판을 내리쳤습니다. 두 동강이 난 옆판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건 안 돼. 칠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사병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병이 낡은 장롱문을 뜯어냈어요. 안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부었지요. 헌 옷가지들 사이에서 나무 상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굴러나왔어요. 호롱불 빛을 받아 번쩍 빛났지요. 옥놀이개였습니다. 사병 대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뭐야? 엿장수 집에 이런 보물이? 칠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주운 겁니다. 제발 돌려주시오. 칠성이 달려들었지만 사병에게 밀려 나자빠졌어요. 복동이 사병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물건이야. 돌려줘. 사병이 복동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복동의 작은 몸이 휘청거리더니 문지방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퍼런 멍이 금세 부풀어 올랐지요. 복동아. 칠성이 이성을 잃고 덤볐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지요. 팔이 뒤로 꺾이고 밧줄이 몸을 칭칭 감았어요. 사병 대장이 옥놀이개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데 객주 어른께 보여드려야겠다. 사병들이 철수했습니다. 엉망이 된 방 안에 칠성과 복동만 남았어요. 둘 다 밧줄에 묶인 채였지요. 칠성이 묶인 몸을 이끌고 복동에게 기어갔습니다. 멍든 아들의 이마에 후후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미안하다. 아비가 힘이 없어서.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지요. 그 시각 변객주의 화려한 사랑방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병대장이 옥놀이개를 변객주 앞에 바쳤어요. 술잔을 기울이던 변객주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쨍그랑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변객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궁궐에. 변객주가 놀이개 뒷면을 확인했어요. 왕실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7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모 세력의 사주를 받고 새 손을 처리하려 했던 그 밤. 분명히 아이를 산속에 버렸는데 그 핏덩이가 살아있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내 코앞에서 7년을 살았단 말이야? 변객주가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이게 밝혀지면 삼족이 멸한다. 공포가 서서히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변객주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오늘 밤 놈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라. 변객주의 사랑방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들이 화로 속에서 재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변객주가 직접 장부를 한 장 한 장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 사병대장이 무릎을 꿇고 명을 기다렸습니다. 변객주가 차갑게 지시했지요. 관아에 알리지 마라. 강가에서 조용히 처리해. 물에 빠져 죽은 사고로 위장하면 된다. 그 시각 칠성의 토담집에서는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묶인 채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구석에 녹슨 낫이 보였지요. 칠성은 몸을 뒹굴며 낫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밧줄을 낫날에 대고 죽으림을 다해 비볐어요. 손목에 줄이 파고들어 살갗이 벗겨졌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뚝. 밧줄이 끊어졌어요. 칠성은 곧바로 복동의 밧줄도 풀어주었지요. 복동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도망가자.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부서진 옆판 조각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물 흘릴 겨를이 없었어요. 칠성은 복동을 등에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갈대숲이 바람에 서걱서걱 흔들리고 있었어요. 칠성은 허리를 숙인 채 갈대 사이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지요. 하지만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저만치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곳곳에 사병들이 깔려 있었지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루터 배 밑에 숨자. 복동이 칠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루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남한강의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이가 덜덜 갈렸지요. 칠성과 복동은 정박해 있는 배 밑바닥 공간으로 몸을 숨겼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쿵, 쿵, 쿵. 머리 위 나루터 나무 판자를 사병들이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컥. 복동의 입에서 기침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칠성이 재빨리 손으로 복동의 입을 막았어요. 복동이 눈을 질끈 감고 참았지요. 없습니다. 산으로 갔나 봅니다. 사병들의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칠성은 그제야 막았던 손을 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칠성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옥놀이개를 뺏긴 것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도 내 부모를 찾을 물건인데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주웠던 놀이개. 복동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지요. 복동이 칠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필요 없어. 내 아버지는 엿장수 박칠성이야. 그 말에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여기 숨어 있었구먼. 배 위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배의 주인이었어요. 변객주에게 뒷돈을 받는 첩자였지요. 여기다, 여기 있다. 멀리 갔던 사병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칠성이 복동을 밀쳐냈어요. 너라도 도망가라. 하지만 복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허리춤을 꽉 붙잡고 버텼지요. 싫어. 아버지랑 같이 갈 거야. 사병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포위당했습니다. 거칠게 끌어올려져 나루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변객주가 나타났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얼굴이 귀신처럼 흉측했어요. 독한 놈들, 감히 도망을 쳐. 변객주가 칠성의 턱을 발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칠성이 이를 악물고 노려보았지요. 강물에 빠뜨려라. 발을 헛디딘 사고로 위장할 것이다. 사병들이 거적대기를 가져왔어요. 쌀가마니를 덮을 때 쓰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거적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어요. 칠성이 끌려가면서 무릎이 흙바닥에 쓸렸습니다. 살갗이 벗겨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남한강 상류로 끌려갔습니다. 얼음이 꽁꽁 언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강바람이 윙윙 울부짖듯 불어왔지요. 변객주가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의 붉은 옥이 마지막으로 빛났어요. 증거는 없다. 풍덩. 놀이개가 얼음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거적 아래에서 복동의 손을 찾아 꽉 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꽁꽁 언 남한강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지요. 강 가장자리는 사람이 걸어도 끄떡없을 만큼 두꺼웠지만 강 한가운데는 달랐어요. 물살이 새어 얼음이 얇디 얇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변객주가 사병들에게 명령했어요. 횃불을 밝혀라.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강 위가 대낮처럼 환해졌지요. 변객주가 칠성과 복동을 향해 턱짓했어요. 저놈들을 강 한가운데로 데려가라. 사병들이 창끝으로 칠성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칠성은 복동의 손을 꽉 잡고 얼음판 위로 걸어 들어갔어요. 처음엔 단단했던 얼음이 중심으로 갈수록 불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뿌드득. 쩍. 발밑에서 얼음이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칠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투명한 얼음, 아래로 검푸른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지요. 저 아래로 빠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칠성이 다리를 절 때마다 얼음이 출렁거렸습니다. 복동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칠성이 재빨리 아들을 붙잡았어요. 거기서 멈춰라. 변객주의 목소리가 강변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과 복동이 멈춰 선 곳은 사방이 살얼음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깨질 것 같았지요.
칠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직,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나으리,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이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변객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둘 다 없어져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변객주가 사병에게서 커다란 활을 건네받았습니다. 검은 칠을 한 위압적인 각궁이었지요. 변객주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심심한데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볼까. 칠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빨리 복동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지요. 내 뒤에 꼭 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복동이 아버지의 등에 바짝 달라붙었어요. 작은 손으로 칠성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지요. 휙! 변객주가 첫 번째 화살을 날리자 얼음판 위로 날아든 화살이 칠성 가까이에 꽂혔습니다. 팍! 얼음 파편이 튀어 올랐습니다. 칠성이 놀라 주저앉았지요. 얼음에 미세한 금이 갔어요. 지직, 지직. 불길한 소리가 발밑에서 퍼져 나갔습니다. 강변의 사병들이 낄낄거리며 조롱했어요. 잘 피하네. 엿장수 춤 한번 춰봐라. 발이 느린 게 죄지. 복동은 겁에 질린 채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칠성이 돌아서서 복동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었어요. 듣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만 복동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변객주가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휙!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칠성의 빈 소매자락을 스치듯 갈라놓았지요. 찢어진 천 조각이 얼음 위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화살은 칠성의 발치에 깊이 박혔어요. 아버지. 복동이 놀란 목소리로 칠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지요. 안 다쳤어. 아버지 안 다쳤어. 칠성이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옷만 스쳤다. 하지만 칠성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지요. 변객주가 화살통에서 가장 굵은 화살을 뽑아 들었어요. 마지막에 쓰기 위해 따로 챙겨둔 끝이 날카로운 살촉이었지요. 재미없군. 이제 끝내자. 변객주가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활끝이 칠성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갈대수 번덕 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 행색의 사내였지요. 목깨나루에서 미친 거지로 통하던 껄렁이였습니다. 껄렁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분해된 활이었지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활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강 위에서는 변객주가 마지막 조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지익, 활시위 소리가 고막을 울렸어요. 강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요. 오직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만이 남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복동을 등 뒤에 꼭 숨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지이. 변객주가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고막을 긁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칠성의 발밑에서 불길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지직. 얼음이 무게를 못 이기고 크게 갈라졌습니다.
틈 사이로 시커먼 강물이 솟아올라 칠성의 집신을 적셨지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어요. 빠져도 맞아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쪽이든 절망뿐이었지요. 변객주가 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즐기듯 물었어요. 누구부터 몰아붙일까? 아비냐, 아들이냐? 활끝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위협하듯 흔들렸지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동이 갑자기 칠성의 등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지요. 저는 괜찮으니 우리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시오. 7살 아이의 당찬 외침이 남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돼, 들어가. 칠성이 기겁하며 복동을 등 뒤로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자 발밑의 얼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쩍, 쩍. 금이 사방으로 갈라졌습니다. 얼음이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았지요. 변객주가 짜증난다는 듯 혀를 찼어요. 효자 났네. 그럼 너부터 맛을 봐야겠구나. 변객주의 활끝이 복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칠성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순간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잇는 힘껏 밀어 몸을 날렸습니다. 복동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지요. 칠성의 넓은 등판이 복동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나를 먼저 지나야 한다. 칠성의 절규가 강변을 뒤흔들었습니다. 변객주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먼저다. 변객주의 손가락이 활시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복동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어요. 퉁. 활시위가 튕기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화살이 칠성 쪽으로 날아들었지요. 찰나의 순간 칠성의 머릿속에 지나간 것은 7년 전 그 밤이었습니다. 연물을 손가락에 찍어 핏덩이에게 먹이던 밤. 처음으로 복동이가 웃어 보이던 아침. 고사리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 주던 따뜻한 저녁. 부디 살아라, 복동아. 화살이 칠성의 옷깃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피리잉. 어디선가 하얀 깃의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였지요. 캉. 공중에서 두 화살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변객주의 검은 화살이 궤적을 잃고 빙글빙글 돌더니 얼음판 위에 힘없이 떨어졌지요. 칠성은 충격을 기다리다 눈을 떴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지요. 뭐야? 변객주도 당황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어떤 놈이냐? 누가 감히? 바로 그때 언덕 위 갈대숲에서 우렁찬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짓을 벌이느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목깨나루에서 미친 거지로 통하던 껄렁이였지요. 껄렁이가 몸에 걸친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푸른 관복이었어요. 가슴에는 혜태 흉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껄렁이의 손에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횃불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과 함께 사방의 갈대숲에서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명이었지요.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변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허둥대다 얼음판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깍! 꼴불견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겁주던 거상의 추태였지요. 사병들도 우왕좌왕하다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역졸들이 널빤지를 얼음판 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복동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칠성은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지요. 품에 안긴 복동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았어.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 살았다. 우리 살았어. 칠성은 복동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것인 줄 미처 몰랐지요. 동이 틀 무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변객주와 그 일당은 밧줄에 묶여 강변에 꿇어 앉아 있었지요. 99칸 기와집의 주인은 이제 죄인이 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암행어사가 칠성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칠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지요. 어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젖은 비단에 쌓인 붉은 옥놀이개였어요. 강물에 빠졌던 것을 건져온 것이었지요. 이것은 세손 저하의 물건입니다. 어사가 옥놀이개를 복동에게 건네며 선언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손이라고? 저 아이가 왕손이란 말이야? 칠성은 멍하니 복동을 바라보았어요. 세손, 왕의 핏줄. 7년 동안 연물로 키운 아이가 왕손이라니요. 세손. 칠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복동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왜 그래? 어디 아파? 복동이 칠성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반사적으로 손을 뺐어요. 보잘것없는 엿장수의 손이 왕손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았지요. 주변의 모든 관군과 사람들이 복동을 향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했지요. 어제까지 엿장수 아들이라 부르던 아이에게요. 어사가 칠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왕손을 7년이나 지켜주신 은인이십니다.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마땅한 벼슬과 집을 내려주실 겁니다. 금군들이 화려한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칠성에게도 비단옷을 입혀주려 했지요. 윤기 흐르는 비단이었어요. 칠성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단옷을 만지작거리다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클투성이의 짝짝이 집신을 신은 발이었지요. 손등은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 같았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복동이 해맑게 웃으며 칠성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타. 한양 가서 고기 먹자. 쇠고기. 그 순간 칠성은 결심했어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복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지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안 가면 나도 안 가. 칠성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일부러 독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 하는 하늘을 나는 새고 저는 바닥을 기는 엿장수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 미천한 애비가 따라가면 저하의 앞길에 흠집만 됩니다. 저 같은 놈이 곁에 있으면 평생 초라한 엿장수한테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복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칠성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싫어. 나 한양 안 가. 아버지랑 여기서 엿 팔면서 살 거야. 칠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시오. 칠성이 복동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가서 성군이 되셔야 이 엿장수가 어깨 펴고 삽니다. 백성들 잘 보살피는 임금이 되셔야 저 같은 불구자도 천대받지 않고 삽니다. 칠성이 복동을 떼어내 가마 쪽으로 조심스레 등을 떠밀었습니다. 복동이 비틀거리다 금군의 품에 안겼지요. 어사가 칠성의 깊은 뜻을 알아챘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복동을 가마에 태웠지요. 아버지, 아버지.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복동의 작은 손이 나와 허공을 휘저었어요. 칠성을 향해 정신없이 손을 흔들었지요. 화려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양 쪽으로 향했지요. 먼지가 풀풀 일어났어요. 칠성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이 점점 작아졌어요. 먼지가 되고 점이 되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제야 칠성이 무너졌습니다. 복동아. 가슴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7년을 함께한 아들이었습니다. 연물로 살려낸 아이였지요. 다리를 주물러 주던 따뜻한 손이 떠올랐어요. 복동아. 내 새끼. 칠성의 울음소리가 목깨나루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칠성은 텅 빈 토담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동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텅 빈 밥그릇 2개가 부엌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붓기가 빠진 눈으로 칠성은 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부서진 엿판 대신 새 판을 짜서 메고 나왔지요. 손에는 엿가위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새 손을 키운 엿장수래. 한양 가서 벼슬이라도 받지. 왜 또 엿을 파는 거야? 칠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좌판을 펴고 앉았지요. 철커덕. 엿가위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신명은 없었어요. 구슬픈 소리였지요. 마치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칠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깨나루의 장터는 여전히 북적거렸지요. 뱃사공들의 구성진 노랫소리,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풍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장터 한 구석 낡은 엿좌판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요. 다리는 더욱 굳어 이제는 앉은뱅이처럼 좌판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어요. 칠성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뼈마디가 굵어진 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오늘따라 칠성은 엿을 팔지 않고 자꾸만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생선 장수가 말을 걸었어요. 칠성 영감,
오늘따라 왜 그리 먼 산을 보나? 손님이 왔는디. 칠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연맛이 좋을 때가 돼서 그려. 생선 장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지요. 칠성은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그 아이가 떠나간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빵, 빵. 장터 입구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둥둥둥 북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장터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췄어요. 임금님 행차시다. 파발마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뭐, 임금님이 여기에 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백 명의 금군이 도열하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는 갑옷, 날카로운 창끝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셨지요. 그 뒤를 이어 황금빛 어가가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이 새겨진 휘장, 붉은 비단 장식.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엄이었어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텄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땅에 박았지요. 장터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어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낡은 엿 좌판 바로 앞에서 멈춰 섰지요. 칠성은 놀라서 엎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굳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지요. 진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늠름한 청년이 내려왔어요. 골룡포를 입은 당당한 최고의 임금이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은 칠성이 10년 동안 밤마다 떠올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이었어요. 7살 꼬마가 17살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칠성을 바라보던 그 맑은 눈이었습니다. 왕이 흙먼지 날리는 장터 바닥을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금군들이 황급히 따라붙으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왕이 칠성 앞에 섰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벌벌 떨렸지요. 감히 임금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허리를 숙여 칠성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진 평생 엿을 만들어 온 손이었지요. 아버지,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복동이가 왔습니다.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왕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라 불러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복동입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전하, 흙이 묻습니다. 자리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골룡포 자락을 걷어 올리더니 칠성 옆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됐다. 여기가 좋다. 장터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임금이 흙바닥에 앉다니요. 하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제게는 궁궐입니다. 왕이 칠성의 손에 들린 녹슨 엿가위를 받아들었어요. 10년 세월의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날띠 낡은 가위였지요. 왕이 엿가위를 들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철커덕. 경쾌한 소리가 울렸어요. 능숙한 솜씨였지요. 엿사시오. 왕이 외쳤습니다. 10년 전 7살 복동이가 아버지 옆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철커덕, 철커덕. 가위질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그 소리와 똑같은 경쾌한 리듬이었지요.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요. 왕이 엿을 한 조각 떼어 칠성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어릴 적 칠성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달지 않습니까, 아버지? 칠성이 엿을 오물거렸습니다. 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지요. 달다. 참말로 달다. 칠성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향해 우렁차게 선언했지요. 이분은 나를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시다. 배고프고 헐벗던 이 몸을 연물로 살려주시고 7년을 품어주신 분이시다. 장터가 술렁거렸어요. 왕이 명을 내렸지요. 오늘은 잔칫날이다. 궁궐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모두에게 나눠주어라. 금군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이 풀렸습니다. 기름진 고기, 흰 쌀밥, 달콤한 과일.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왕과 칠성이 나란히 앉아 엿을 팔았어요. 임금과 엿장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엿을 사갔지요. 왕이 직접 가위질을 해서 떼어주는 엿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왕이 일어설 시간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이만 돌아가야 합니다.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만 사세요. 왕이 칠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어가에 올랐지요. 화려한 행렬이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은 이번에는 땅을 치며 울지 않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그 후로 칠성은 임금님의 엿장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칠성을 극진히 모셨지요. 왕은 약속대로 자주 목깨나루를 찾았고 그때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엿을 팔았어요. 칠성은 평생 장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엿가위 소리를 울리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철커덕, 철커덕. 그 소리는 오래오래 목깨나루에 울려 퍼졌답니다. 세상에는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길러준 부모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아이를 위해 건네던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추운 겨울밤 아이를 감싸 안았던 해진 저고리의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름발이 엿장수 칠성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